금호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윤리화 사상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 두 번째 이제 문풀 시간이네요. 여러분들 준비물 다 챙겨 오셨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7페이지에 있는 수능 기출 문제를 오늘은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다룰 인물들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적혀 있다시피 오늘 다룰 인물들은 이황, 이이, 정약용인데요. 이 세 사람 다 익숙한 인물들이죠. 자, 이 세 분 모두 한국 유교 사상가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중국의 이제 유교 사상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이황, 이이, 정약용으로 대표되는 우리 한국의 유교 사상가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정약용이라는 인물은 유교 사상에 계승을 하기는 했지만 조금 더 실용성을 강조한 실학을 펼친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실용성이 넘치는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은 앞서 이황과 이이는 성리학 주자의 이제 학문을 정통 계승을 했는데 정약용의 경우는 조금 본인의 생각을 덧붙여서 그리고 서구의 이제 사상을 곁들여서 실학을 펼쳤다는 거 잠깐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러 떠나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먼저 2020년 수능 9번 문제부터 가장 최신 문제부터 우리가 한번 접해봐야겠죠? 자, 우리 가상대화의 스승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 건데 이 스승은 여기에도 힌트가 나와 있지만 한국 유교 사상가이네요. 오늘의 주제 한국 유교 사상가들. 자, 그러면 이 사상가가 누군지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들을 우리가 골라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자의 우리 이야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가 지난번에 선생님께서는 사단과 칠정은 기가 바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자, 이 부분 줄거볼게요. 우리 이황과 이이가 이 사단과 칠정의 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황의 경우는 사단은 이가 바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주의 원리인 이가 바란 것이라 얘기를 했고 칠정은 기가 바란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의 경우는 사단이나 칠정이나 모두 기가 바란 것이다. 기발을 주장한 사람이죠. 즉 기발, 이승, 일도설 하나의 이제 기발만 주장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이였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선생님은 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내용 조금 더 살펴보고 확신을 가져봐야겠죠. 자, 두 번째 줄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정은 사단을 겸한다. 엄청 또 대형 힌트가 나왔네요. 자, 칠정은 사단을 겸한다. 뭔가 끌어안고 있다. 지금 포옹하고 있다라는 의미, 우리 칠포사의 개념을 여기에서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이것도 써볼게요. 칠정은 사단을 겸한다. 즉 안고 있다. 칠포사 개념을 이야기한 사람. 자, 이제 확신해졌으니까 그냥 스승 이라고 써드릴게요. 두 개의 힌트가 나왔는데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죠. 자, 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내용을 읽어봐서 자, 오늘은 그때 잠깐 언급하셨던 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즉 수양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의 경우는 유교 사상가고 성리학을 계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교에 강조하는 수양법들을 다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수기에는 무엇보다 입지, 뜻을 먼저 세워야 하고 그리고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이 수렴의 핵심이 바로 경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 경, 물론 이황도 경을 강조를 하는데 이 내용을 계속 읽어볼게요. 이런 경이 핵심이 되는 수렴을 한 다음에는 궁리와 성실의 힘을 쓰고 뭔가 성자, 여기 좀 익숙한 성자도 나오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런 거에 힘쓰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핵심인 거예요. 기지를 바로잡아야 한다. 즉 경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질을 바로잡는 기질 수양을 강조했던 사람, 바로 이이입니다. 요거 교기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의 대표적인 수양 방법, 교기질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자, 그럼 이제 내려가서 이 보기에서 이 이가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들을 골라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먼저 기억 질문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이며 칠정에 포함되는 것인가? 즉 사단이 칠정이 포함되는 것인가? 이 말은 칠포상가라는 질문이네요. 일단 이 부분 맞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부분 해석도 해볼게요.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인가? 이 질문은 사단의 선한 부분과 칠정의 선한 부분이 같은가? 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 이황 동의를 합니다. 이황이 아니고 이를 다루고 있죠. 미안해요. 이는 사단의 선과 칠정의 선이 같다라고 이는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이황 선생님의 경우는 사단의 선과 칠정의 선은 같은 게 아니다. 연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일단 이의 긍정의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도 보도록 할게요. 사단이 생성되게 하려면 누구나 기질을 교정해야 하는가? 기질 교정, 요거 보고 교기질이라고 혹해서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포인트는 사단이 생성되게 하려면입니다. 참고로 사단은 생성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선천적인 겁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사단은 선천적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고 요거를 우리가 잘 확충하고 잘 보존하는 게 목표인 거지 요걸 만들어내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은 답이 아니겠죠? 잘못되었어요. 자, 디귿. 경을 지니는 것은 궁리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조금 생소한 용어긴 하지만 궁리, 이 치를 우리가 궁금해하고 이걸 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위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수렴 다음에는 궁리를 해야 된다. 즉 수렴의 핵심은 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경이 뭔가 바탕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궁리를 힘쓰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에 우리 본문 제시문 내용을 보고서 문제를 풀어도 디귿은 무난하게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리을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자, 요것도 우리 이의 수양법 중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경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성에 이룰 수 있다라고 수업 시간에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죠. 즉 경은 공부의 방법이었고요. 이 경 공부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게 이 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은 천리이기도 하면서요. 그리고 마음의 본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성은 바로 천리이자 마음의 본체다라고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고 공부에 최종 도달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즉 경을 통해서 성에 이룰 수 있는가? 자, 요런 거 답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선생님의 수양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요거에 대한 답은 기억, 디귿, 리을인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2020년도 18번 문제 옆으로 한번 옮겨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가 주희와 주자, 같은 인물이죠. 주희, 주자의 이제 유교 사상을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한번 접했습니다. 2020년 18번 문제. 그런데 갑 부분은 우리가 아직 안 다뤘어요. 오늘 이제 제시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갑만 볼 거예요. 자, 갑은 유교 사상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유교 경전의 일부 내용이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언급을 안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어떤 경전에 해당하냐면 즉 책인 거예요. 뭐에 대한 어떤 책이냐면 맹자라는 책, 경전의 일부입니다. 즉 맹자의 이야기를 이제 책으로 묶어놓은 게 맹자의 제자들 혹은 맹자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맹자가 했던 말을 다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맹자인 거예요. 그 책인 경전인
맹자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 나 부분이었습니다. 요거는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갑만 이제 오늘 살펴볼 거니까 갑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갑. 사람의 성이 선을 좋아함은 벌써 강력한 힌트가 등장했어요. 본성이 선을 좋아한다, 뭔가 선호한다 라는 용어가 등장했잖아요. 좋아함은 우리가 뭔가 좋아한다, 기호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이 기호를 가지고 있네. 그건 성기호설을 주장하는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이미 이 사람 누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자, 이 정약용은 또 어떤 이야기를 마저 하는지 계속 읽어볼게요. 물의 성이 아래로 흘러가기 좋아하는 것과 같다 비유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성, 우리의 본성과 즉 기호인 거죠. 기호와 행함, 실천하는 것 때문에 덕이라는 명칭이 있게 되었다. 즉 우리 정약용 이야기를 하면서 사덕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덕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겨나는 것이다. 후천적인 것이다. 즉 덕은 후천적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정약용 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약용의 이야기라는 걸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천이라는 용어도 여러분들 기억에 잘 남겨두셔야겠죠. 행, 실천 이런 개념 기억에 남겨두세요. 자, 그리고 이런 말도 있네요. 사단은 심이다 라는 용어도 우리 2020년 최근 수능에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문구가 2018년, 2019년, 2020년 계속 이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사단은 마음이다. 요 용어 우리 조금 참고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18번 문제 갑이 갑의 주장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갑, 우리 정약용의 내용만 볼 겁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뭐냐면요. 우리 측은지심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우리 나 경전 부분 한번 살피고 가야겠네요. 측은지심, 우리 사단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죠. 그리고 인의 경우는 사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갈까요? 사단 뭐뭐 있었는지 까먹으면 안 돼요. 측은지심, 그렇죠. 다음에 수호지심, 그렇죠. 다음 사양지심, 그 다음에 시비지심. 요 네 가지가 사단이었다. 자, 그리고 사덕은 뭐였죠? 그렇죠. 인, 의, 예, 지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되는 게 이 사단과 사덕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약용과 이 주자, 우리 을은 주자라고 얘기를 했죠. 주자가 조금 다른 주장을 합니다. 자, 써볼게요. 빨간색으로 중요하니까. 정약용의 경우는 우리 사단이 사덕의 시작이다 라고 해서 단시설, 시작이라고 해서 단시설을 주장을 했고요. 우리 을, 주자의 경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래도 비교 분석을 위해서 쓸게요. 사단은 우리 사덕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의 본성에 사덕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실말이다. 즉 단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단서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요걸 머릿속에 잡아놓고 이 문제를 풀면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까요? 자, 기억은 사단이었죠? 자, 사단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선한 마음이다. 사단은 우리 착한 마음이다. 우리 이야기 했었죠. 선천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착한 마음. 요거 맞습니다. 자, 2번. 이 사단을 확충하기 이전에는 마음에 사덕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 우리 단시설 이야기를 했죠. 즉, 이 사단을 바탕으로 해서 얘를 잘 확충시키면서 실천을 잘 해야지 사덕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정약용이었어요.
즉 사단이 시작점이 되어서 실천이 더해지면 사덕이 된다. 즉 사단을 확충하기 이전에는 사덕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사단은 선천적인 거고요. 이 사덕은 후천적인 거였죠. 정약용의 입장에선 그래요. 자, 그래서 2번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성리학자라면 이 말에 동의하지 않겠죠. 사덕은 원래 가지고 있는 타고난 본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거는 주자 부분 다시 돌아가서 나중에 이해가 안 되면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5번 갑 내용 보도록 할게요. 사단과 달리 사덕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이다. 요거 조금 우리가 혼란스러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 사단, 아까 얘기했죠. 선천적인 거다 얘기를 했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정약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정약용의 경우는 사단은 우리 하늘, 우리 상제천이 우리에게 부여해준 우리 착한 마음이에요. 그 외에도 우리 상제천이 우리 인간에게는 기호와 그리고 자주직권 줬다고 얘기를 했죠. 3가지 줬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사덕은 태어날 때 우리 상제천이 우리에게 줬던 게 아니었어요. 그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 아니겠죠. 갑은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물론 을은 동의를 하겠죠. 하지만 정약용은 이 사덕은 후천적인 거고 타고난 본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옳지 않은 게 돼버리니까 5번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19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2019년도 이제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상가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는 물에 비유할 수 있는데 물이 본래 맑은 것은 사람의 성이 본래 선한 것과 같다. 인간 본성 선하다. 성선설을 계승하고 있네요. 그리고 물을 담는 그릇의 깨끗하고 더러움이 똑같지 않은 것은 사람의 기질이 각각 다른 것과 같다. 이것도 우리 일반적으로 성리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네요. 즉 기질을 요거는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기질은 그릇에다 주로 비유를 합니다. 요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의 특징이 되는 사상 내용이 제시될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릇이 움직이면 물도 움직이는 것은 기가 발할 때 이가 타는 것이다. 자, 요거 줄 그어볼게요. 기가 발할 때 이가 타는 것, 요거 기발 이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기발 이승 가지고만은 우리가 이황인지 이이인지는 구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황도 기발 이승 주장을 했어요. 다만 이황의 경우는 기발 이승과 이발 기수를 주장을 합니다. 이발 기수를 이황은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의 경우는 기발 이승만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차이를 알아두셔야지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황인지 이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정약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리학을 뭔가 계승한 사람이에요, 그냥. 자, 계속 마저 읽어봅니다. 그릇이 움직이면 물도 반드시 움직이지만 물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 즉 리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가 스스로 발하지 못한다. 즉 이는 발하지 못한다. 즉 이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즉 기만 이제 움직일 수 있고 이는 그것을 탄다는 이런 한 가지의 길만 제시를 했던 기발 이승 1도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당연히 누굴까요? 그렇죠. 이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의 내용과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보기에서 찾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1번. 기와 달리 이는 무형의 존재이지만 운동성을 지닌다. 유위이다. 즉 운동성을 가진다. 유행, 유위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되죠. 이의 경우는 이는 발할 수 없다. 운동성이 없다.
무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는 무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운동성을 지니지 못합니다. 요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칠정은 기가 발할 때 이가 올라탄 것으로, 요거는 맞는 말이죠. 우리 이의 경우는 사단이나 칠정이나 모두 기가 발할 때 이가 올라탄 것, 요거 하나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뒷문장이 이제 잘못됐어요. 칠정은 순선한 감정이었나요? 아니죠. 순선한 감정이 아니라, 자, 요거를 어떻게 표현해볼까? 이렇게. 순선한 감정이 아니라 칠정은 착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감정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3번 보도록 할게요. 이는 우리 우주의 원리인 이는 보편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루 통합니다. 이는 두루 통해요. 이는 두루 통해요. 근데 기는 그게 아니라 국한되어 있어요. 기는 국한되어 있다. 요 이야기 우리 이통기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건 이가 주장했던 대표적인 이와 기의 우리 관계, 이와 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통기국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용어 사용했던 인물 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은 우리 발현하게 하는 까닭, 즉 우리가 움직이는 것의 원인이 되는 것은 기이다. 요거 아니죠. 리였죠. 이였죠.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 발현하는 것은 기였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답이 될 수 없겠죠. 바뀌었어요. 우리가 발하는, 움직이는, 운동성을 가지는 것은 기인데 그 기에 움직이도록 하는 까닭, 원인은 이, 우주의 원리인 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기질을 바로잡는 수양, 요거 한자 교예요. 교기질. 수양은 본연지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본연지성은 우리 순선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본연지성을 변화시키는 게 목표가 아닐 겁니다. 그럼 뭐라고 바꿔줘야 되느냐? 기질을 바로잡는 거는 이 본연지성이 아니라 얘를 기질지성이라고 바꿔줘야겠죠. 기질지성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본연지성 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연지성은 순선한 거기 때문에 가성가악한 이 기질지성을 변화시키는 교기질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이 문제를 무난하게 잘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2019년도 문제 20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이제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자,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국 사상가 갑을이 등장을 하는데 누군지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맹자는 사단의 발을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였답니다. 이처럼 본래 마음은 이와 기의 결합인데 이를 위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주로 이야기를 할 거래요. 즉, 이를 위주로 말하면 사단은 이가 바람에 기가 따르는 거래요. 즉, 우리 이가 발할 수 있다. 이 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발 기수, 기가 따른다 라고 해서 기수, 이건 기수는 뒤에다 좀 써줄게요. 이발 기수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요거 누굴까요? 그렇죠. 이황입니다. 이의 경우는 기발 이승만 주장을 하는데 이황의 경우는 이발 기수와 플러스 기발 이승을 둘 다 주장을 합니다. 물론 사단이 이발 기수인 거고 칠정은 기발 이승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요 용어들 약간 말이 비슷해서 조금씩 선생님도 말이 헛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생각이 막 뒤죽박죽 되지 않도록 정리를 차곡차곡 해놓으셔야 돼요. 자, 을 볼게요. 맹자는 사단을 논할 때 반드시 성선을 사단의 근본으로 삼았다. 이것은 인의 예지를 실천하는 일,
말한 것이다. 행,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즉,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절하여 맞이하지 않는다면 예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즉, 실천이 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즉, 귀한 손님을 봤을 때 뭔가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즉, 이거는 양보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양지심의 내용이겠죠. 즉, 사단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사덕이라고 할 수 없다. 덕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요거 분석을 이렇게 해놓고 가도록 할게요. 할 수 없다. 덕이라고 할 수 없다. 즉, 덕은 타고난 게 아니라, 즉, 이 사덕은 후천적으로 실천을 통해서 예라고 불려질 수 있는 거지, 덕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거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죠. 즉, 이 을은 정약용의 이야기입니다. 후천적인 우리 사덕은 우리 사단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단시설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 내용에서 요걸 담고 있었다라는 걸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학사행 답안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갑과 을의 입장을 이제 비교해 보면, 갑은 아까 누구였죠? 그렇죠. 이황이었어요. 이황은 사양지심, 즉 우리 사단 중에 하나죠. 사양지심은 사단을 인간의 마음에 예라는 사덕이 내재함을 알게 해주는 실마리로 보았다. 실마리가 한자로 서예요. 그래서 단서설 이야기하고 있네요. 단서설. 참고로 이황과 이는 성리학을 이제 정통적으로 계승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단서설에 대한 이야기 동의를 합니다. 이런 단서설, 성리학의 정통적인 내용들을 깨트린 사람이 정약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 부분은 맞습니다. 사단은 우리 사덕의 근거예요. 우리 본성에 사덕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실마리, 단서예요. 단서설을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억은 답이 아니네요. 맞으니까. 자, 니은. 이황이 얘기를 또 합니다. 사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이거 한자 주일 무적의 수양이 필요하다. 요거 당연하죠. 수양 방법 주일 무적, 그리고 상성성, 그리고 정제엄숙, 요거 이황이 이야기를 했다. 이게 다 경공부다. 우리 다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에 비해 우리 정약용 이야기가 드디어 나오네요. 정약용. 자, 정약용은 인간이 사양지심을 실천해서 후천적으로 형성된 덕을 예라고 보았다. 아까 이야기했던, 선생님 이야기해줬던 부분하고 완전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윗부분 다시 볼게요. 아까 요거 색깔 좀 다르게 해볼까? 자, 요건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사양지심이 우리 있어도 실천을 안 하면 사덕이라 할 수 없다. 즉, 사양지심을 실천해야지 얘가 된다라고 연결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맞죠? 후천적으로 이제 얘가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부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 을의 주장 맞습니다. 자, 이제 리을 보도록 할게요.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부여된 영지의 기호, 우리 선한 것들을 좋아하는 아주 신령스러운 알매 기호예요. 즉 우리가 선을 좋아하는 그러한 기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선한 것, 도덕적인 우리의 이러한 기호는, 도덕적인 기호는 인간에게만 주어졌다라고 수업 시간에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동물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리을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인간과 동물이 모두 함께 가지고 있는 그 기호의 경우는 바로 형구의 기호예요. 우리의 형구, 몸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러한 기호에 해당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과 동물 모두가 부여된 그러한 기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부터 나오는 거, 감각적이고, 아니면 우리가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싶어하고, 아름다운 거 보고 싶어하고, 이런 감각적인 기호들이 인간이나 동물이나 모두 가지고 있는 기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동물이 가지고 있는 영지의 기호라는 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요거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갑을 모두 공통점이네요. 사단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마음이라고 보았네요. 선천적인 것이다 라고 둘 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덕의 경우는 이황은 선천적이다, 정약용의 경우는 후천적이다 라고 비교해서 분석해 볼 수 있지만 사단은 두 사람 다 선천적인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자, 여기에도 여전히 사단을 우리 마음이라는 용어로 계속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이런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자, 우리 그럼 2018년도 문제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갈까요? 자, 이제 2018년도 우리 수능 문제에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갑을 11번과 12번에 걸쳐져서 문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한번 누군지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칠정과 갑 부분 볼게요. 만약 칠정과 사단을 꼭 두 변으로 나누려고 한다면 인성의 본연과 기질도 나뉘어 두 성이 될 것이니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느냐. 뭔가 두 개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네요. 두 개 싫다, 하나로 이야기하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마저 읽어볼게요. 천리는 무위다. 우리 움직임이 없다. 즉 리는 움직일 수 없다, 운동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 것으로서 반드시 기의 기틀을 타야 움직이는 것이다. 자, 이 부분 되게 익숙하네요. 리는 무위인 것으로 반드시 기의 기틀을 타야 움직이는 것이다. 자, 요거 기만 움직이는 거, 기발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발, 그리고 리는 타야 된다. 이승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기가 움직이지 않고서 이가 움직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즉, 이가 움직인다는 거 있을 수 없다. 기발만 강조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발은 거부하는 거, 기발 이승, 일도설 주장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을 겁니다. 누굴까요, 그럼? 그렇죠. 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도 누군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만약 혼합하여 말한다면 칠정이 이와 기를 겸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명확하다. 칠정이 이기 겸해 있는 거 우리 명확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있겠죠. 칠정을 사단과 대립시켜서 살펴본다. 대립시킨다. 칠정을 사단과 대립시킨다. 요 개념은 7대4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대립시켜서 구분되는 것으로 내 의견을 한번 펼쳐보자면 칠정과 기의 관계는 사단과 이의 관계와 같다. 자, 이것도 정리해볼게요. 칠정은 기와의 관계가 있고 사단은 이와의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그 이름이 모두 가리키는 바가 있으므로 주가 되는 바에 따라서 나누어 귀속시킬 거다. 주가 되는 게, 즉 칠정은 기가 주가 된 거니까 기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단은 이가 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칠정이 이와 기를 겸하는 거 나도 인정은 한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건 엄연하게 주가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거다. 그래서 기발도 나는 이야기할 거야 라는 주장을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이왕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이발과 기발 모두 주장을 한 이황의 내용을 을에서 확인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도 한번 써볼게요. 핵심 포인트, 요 문구에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이의 경우는 칠정은 우리 기발 이승이다. 근데 사단의 경우도 기발 이승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왜냐면 기발 이승 1도설이니까. 자, 요거고요. 그리고 이황의 경우는요. 칠정은 기발 이승 맞다. 그런데 사단은 아주 순선한 거기 때문에 이가 발한 거다. 이발 기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요거 미리 선점을 해놓고 우리가 밑에 보기를 보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부터 볼게요. 갑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이죠. 이가 이황에게 반론을 제시할 거래요. 이가 이황을 뭔가 디스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디스전을 펼칠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적절한 거 이제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칠정부터 이야기를 하네요. 위에서 아까 칠정 다뤘죠. 칠정 부분. 자, 칠정은 기가 바라고 이 같아서 드러난 것이다. 자, 요 부분, 이거 쌤 파란색으로 쓸게요. 그냥 기가 바라고 이 같아서 드러난 것이다. 즉, 기발 이승이다. 요거 이가 이황에게 반론 제시할 부분 맞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칠정은 기발 이승 이가 주장하긴 했지만 이황도 주장을 했어요. 이가 기발 이승 칠정 이야기했지만 이황도 칠정은 기발 이승 얘기했기 때문에 둘 다 주장한 거니까 반론이라고 하기엔 좀 어색하죠. 그래서 기억 부분은 답이 아닙니다. 자, 니은 볼게요. 칠정의 연원과 즉 칠정의 우리 시작이 되는 거 뭐였죠? 우리 요거 보면 되죠? 칠정의 연원이 되는 거 요거 기의 발, 그리고 여기 칠정의 연원이 되는 거 기의 발, 사단의 연원이 되는 거 이의 발,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칠정의 연원과 사단의 연원이 다르지 않음을 모르고 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표로. 자, 칠정, 사단, 요것들의 연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위에서 아까 써드리긴 했지만 한 번 더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자, 먼저 이황부터 얘기를 할까요? 이황, 그리고 이렇게 순서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칠정의 연원, 이황의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을까요? 아까 이 부분 볼까요? 칠정의 연원은 기다. 자, 그럼 다시 옮겨서 쓸게요. 자, 사단의 연원은 뭐였다? 다시 옮겨가서 볼까요? 사단은 이였다. 자, 이. 자, 그러면 이의 경우는요. 칠정의 연원은 뭐였다? 기였다. 자, 사단의 연원은 뭐였다? 똑같이 기였다. 자, 결국은 이는 똑같다. 그냥 기로 연원을 통일시킨다. 즉, 칠정의 연원과 사단의 연원, 그 출발점이 다르지 않다. 둘 다 기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인물은 우리 이였죠. 그리고 이황을 비판할 내용, 반론을 제기할 부분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니은 부분은 답이 됩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이는 발하는 까닭. 요거 우리 되게 익숙하죠? 19년도 13번 문제에 동그라미 4번에 적혀 있었어요. 우리 옆에 잠깐 가서 볼까요? 요 2019년 20번이 아니고 여기네요. 자, 13번에 4번 문제. 기가 발현하게 하는 까닭은 이였고 발현하는 것은 기였다. 이 부분 아까 살펴봤었는데 2018년도 그 1년 전에도 이런 게 나와 있었네요.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가 발하는 까닭. 발하는 것은 아니다. 즉, 요거 다시 볼게요. 이는 발하는 까닭이고 발하는 것은 아니다. 즉, 기가 발하는 것이고 이는 발하는 까닭이다 라는 것 우리가 이가 주장하는 부분 충분히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황의 경우는 이도 발하고 기도 바라는 거라고 주장을 하고, 이의 경우는 이는 바라는 게 아니라 기가 바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인으로서 바라는 까닭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디귿은 맞습니다. 자, 이 부분 2년 연속 나왔던 부분이니까 뭐 쌤이 형광펜도 좀 색다른 색으로 칠해 놓아 줄까요? 자, 파란색으로 이는 바라는 까닭, 바라는 것은 아니다. 자, 이 부분도 이것도 연결해서 좀 색칠해 드릴까요? 바라게 하는 까닭은 이고 짝대기가 잘렸어. 발현하는 것은 기이다. 자, 굳이 또 짝대기 써줘야겠지.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연결해서 중요하니까 이렇게 2년 연속 나왔구나 라는 걸 인지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리을도 한번 제시문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리을 기처럼 이도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모르고 있다. 지금 아까 이의 경우는 이발을 거부했다고 했죠. 이는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리을은 아니겠죠. 그럼 답은 3번이구나. 생각보다 되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내려가서 12번 문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갑을 다시 한번 쓸게요. 이황 그리고 이제 다음을 주장할 이 사상가 모두가 아니오라고 대답을 할 만한 질문으로 옳은 것은, 자,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지부터 이제 파악을 하러 가야겠죠. 한국 사상가 사실 이황 빼고 누가 남았을까요? 그렇죠. 정약용입니다. 하지만 내용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알아봐야겠죠. 자, 빨간색 형광펜 가져오겠습니다. 자, 사심이 바로 사단이다. 자, 사심. 요거 아까도 2018년도에도 이야기를 했고, 마음이 바로 사단이다. 네 개의 마음이 사단이다 라는 용어 우리 계속 매년 이렇게 언급을 하네요. 정약용 부분에서 마음은 바로 사단이다. 자, 그러면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덕은 사단을 확충한 것이다. 자, 사덕은 사단을 확충한 것이다. 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볼게요. 측은을 확충, 즉 측은은 사단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써볼게요. 자, 측은은 사단 중 하나예요. 이 사단을 확충하여 자상함의 극치에 이르면 인이라는 사덕이 천하를 뒤덮게 됩니다. 그러나 확충하지 못한다면, 여기에서 확충의 개념은 바로 실천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문구에서 확충하지 못하면 인이라는 명칭을 우리가 쓸 수 없다. 성립할 수 없다. 즉 실천하지 못하면 덕이라는 것은 성립하지 못한다. 즉 덕이라는 것은 후천적인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확충의 개념은 실천이구나. 실천하지 못하면 인이라는 덕이라는 명칭이 생겨나지 못한다. 이 덕은 후천적인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의 경우는 사덕이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죠. 단시설을 주장하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빨간색으로 써드릴까요? 자, 단시설을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요거는 누가 주장했을까요? 그렇죠. 정약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황이랑 정약용이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을 할 만한 질문을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름 쓸게요. 이황이랑 그리고 정약용. 자, 가겠습니다. 사덕은 천리가 아니고 사단을 실천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냐? 사덕은 리다. 즉 사덕은 우리 본성이라고 우리 성리학에서 이야기를 해요. 사덕은 본성이다. 이거 지금 쌤이 색깔을 좀 구분을 해볼까요? 자, 성리학의 경우는 쌤이 자, 색깔 다른 볼펜 쌤이 좀 가져와 봤어요. 여기 적혀있듯이 성리학자들은 민트색으로 이렇게 써봤고요.
그리고 우리 정약용은 보라색으로 한번 기록을 해봤어요. 자,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성리학에서는요, 사덕을, 자, 성리학에서는 이 민트색 쓸 거예요. 자, 사덕은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본성은 바로 천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성, 즉, 리를 주장을 합니다. 자, 요거 우리 성리학의 입장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자, 근데 이 1번의 내용을 볼게요. 사덕은 천리, 즉, 이거는 선천적인 거, 성리학에서는 하늘이 준 거기 때문에 선천적이다. 이 사덕은 선천적이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서 제시문에서는요. 지금 조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덕은 천리가 아니다. 즉 선천적인 거 아니다. 바로 사단을 실천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덕은 후천적인 것이다. 자, 후천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정약용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동의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성리학은 이 사덕은 선천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해야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덕은 아까 선천적인 거죠. 그리고 하늘이 부여해 준 거고 천리예요. 자, 이 사덕은 사단을 통해서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선천적인 거. 요거 내용 우리 방금 설명했던 성리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사덕은 인간의 본성이고 착하다는 그 성선의 근거가 되는 거. 성선 우리 하늘의 천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이제 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은 사덕이다 라고 우리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인간의 본성이 사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로서 사단을 주장을 하죠. 사단은 이 사덕의 근거예요. 즉, 이 2번 내용은 알 수 있는 요거는 통해서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사단을 통해서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요 부분은 단서설을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단서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천적이다. 요거 이와 이황 성리학자들은 맞다고 할 거고 그에 비해서 정약용의 경우는 아니다. 후천적인 것이다. 단서설이 아니라 단시설이다 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도 볼게요. 사덕은 하늘로 부여받은 본성에 내지 않은 선한 것인가? 위에 아까 얘기를 했죠. 인간, 우리 하늘로 부여받은 천리 들어온 인간의 본성, 그리고 착한 거, 우리 선천적인 거, 그리고 안 썼네요. 순선, 무악한 거라는 요 내용을 우리가 성리학에서 주장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맞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정약용의 경우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거는 사덕이 아니라 사단과 자주직권과 기호 요거밖에 없었죠. 그래서 X예요. 자, 4번 사단은 인간에게 있는 마음이고 이거 되게 익숙하게 위에서 봤던 내용이죠. 마음은 바로 사단이고 자, 그리고 사덕의 시작이 되는 것인가? 자, 사덕의 시작이 된다. 요거 단시설이네요. 시작이니까 단시설 이야기예요. 사단은 사덕의 시작이다. 요거 정약용이 맞다고 얘기를 할 부분이고 그에 비해서 성리학자들은 단서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요거는 답이 될 수 없겠죠. 이왕에게는. 자, 그리고 5번 마지막. 사단은 선을 좋아하는 기호에 따라서 행동하여 형성되는 것인가? 여기서 되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이건 파란색으로 쓸게요. 이 사단은 성리학자나 우리 정약용의 경우나 모두가 선천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이와 이황은 이 사단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착한 마음이다. 성리학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정약용의 경우도 이 사단은 우리 상제천이 우리에게 부여해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사단은 선천적인 건데 우리가 후천적으로 뭔가 행동에서 형성된다. 이거는 후천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후천성을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거는 아니겠죠. 결국은 정약용도 아니라고 할 거고, 그리고 이와 이황의 경우도 선천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호라는 용어도 이랑 이황은 안 쓰니까 아예 오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그럼 5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느라 시간이 50분이나 걸렸어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필요한 문항들 빨리빨리 골라보라고 시간 표시도 중간에 해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올렸던 우리 영상 내용과 관련해서 하나 더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5페이지로 돌아가 볼게요. 자, 올라가 볼게요. 잠깐. 자, 5페이지에서 선생님이 추가 설명에는 쌤이 써놓기는 했는데 말로는 언급을 안 해서 지금 하고 갈게요. 자, 고대 중국 사상가 중에 공자, 맹자, 순자만 있는 게 아니라 고자도 있습니다. 자, 고대 중국 사상가 중에는 고자가 있어요. 물론 이 고자는 유학자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하지만 시대 배경이 우리 고대예요. 왜냐면 고자랑 맹자는 동시대에 이제 살았고요.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사이예요. 그래서 동시대에 살았고 인간 본성에 대해서 고자는 성무선학설 주장을 했고, 그리고 맹자는 성선설 주장했다라는 거, 고대 중국 사상가 중에 고자도 포함된다라는 거 TMI로 조금 알아두시면 도움이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5페이지에서 살펴봤던 이 내용들 쭉 나중에 한 번 더 보시고, 그리고 우리 7페이지 내용도 정리를 잘 하셔서 다들 원하는 성적 다들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원합니다. 자, 오늘도 정말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